그럼 뉴욕 증시 시황 정리해보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4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조정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이제 고용 비용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조금씩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입니다. 우선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나스닥이 오늘 지난 금요일 날 0.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보고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4분기나 3분기 때도 잠깐씩 보여줬던 수익 실현 물량들이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들이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앱스토어가 경쟁 규칙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마이너스 1.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가와 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는데, 우선 그 인플레이션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3월에 전월 대비 0.5% 올랐다. 이제 전년 대비로는 2.3% 상승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장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의 상승이 실물 경제에 부담을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면은 연준이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1분기 고용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노동통계국에서 금요일 날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 지금 1분기 동안 고용 비용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증가해서 0.9% 상승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 비용의 증가가 결국은 기업이익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동시에 노동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 이익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월달 개인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소득이 기대치를 넘어서 21.1% 증가했는데, 정부 부양책에 따른 소득 증가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가 4.0%에서 4.6%까지 좀 다양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고치인 4.6%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4.2% 증가로 발표가 돼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소득은 늘고 소비가 줄어 예상치를 못 따라가면은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라는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저축의 증가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하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좀 더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 좀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금요일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 영향을 받았나요? 시장에서 이 쉐보론 같은 회사들은 유가 약세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정제 마진이 줄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제 마진이 줄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순이익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세를 보였던 거고요. 유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2.7%나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 장비, 정유, 반도체, 전기, 건축 분야 산업들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고,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4%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항공, 담배 같은 산업들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지금 매출 증가 기대감 이슈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테슬라의 공급업체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올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이 굉장히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올해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기에 충분하게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 사실 테슬라가 2021년도 차량 인도량에 대해 가지고 조금 모호한 그런 태도를,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올해 어쩌면 50% 더 그것보다 더 많이 배송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트위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9,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0%나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경영진이 2분기 매출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아동 의류 전문 유통 채널인 카터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전년 동기에 81센트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1달러 98센트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5.4%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인터넷 관련 사업들이 인터넷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잘 늘어났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10년 내 어떤 최고의 영업이익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비자들로 인해 가지고 좀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엔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도 또 이어지나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굵직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경제 지표 관련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나오는데 월요일날 IHS 마켓 PMI 이제 최종치가 나오는데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ISM 제조 PMI가 나옵니다. 65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 상승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ISM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64.2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5일날 ADP 고용 변화가 78만 건 증가하고 그리고 6일날 해고자도 1만 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7일로 넘어가면은 비농업 민간 고용이 85만 건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한 120만 건까지도 증가를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실업률이 0.2%포인트 하락해서 5.8%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고용지표가 개선이 될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월요일 날 이제 그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전국 지역 재투자연합에서 이제 지역 개발을 주제로 연설을 하는 거라서 특별한 뭔가는 없겠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최근에 고용지표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댈러스 연준 총재죠. 로버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월 1,200억 달러 자선 매입하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좀 과하다. 속도를 좀 늦추자.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하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화제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1,400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끝나가지고 이제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화이자 그리고 CBS 헬스, 실턴 이런 회사들 그리고 페이팔이라든가 비욘미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시장에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센트가량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CBS 헬스 같은 경우에도 20센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 그리고 실적 개선 내용들 잘 팔로우해 봐야겠습니다.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